승률이 30%만 나와도 요 기법은 수익한 모델로서 적절하다.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장중에 21% 이상의 수익이 났죠. 장중 대응이 어렵다라고 하시면 지금 나는 50일선 기법만 할 거야 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부자의 선 채널은 여러분의 성공을 간절히 욕망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의 선입니다. 매주 수요일 실전 영상을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은 장중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스윙 트레이딩을 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한 실전 영상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기법인데요. 50일 이동평균선을 강조한 대가로는 17년간 단 한 해 손실 없이 연평균 72%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의 빅터 스페란데우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기법은 국내 투자 고수들도 함께 강조한 기법인데요. 김영준 투자자의 저서 실전 투자의 비밀에서 김영준 투자자는 60일 이동평균선은 3개월간의 평균 매매 가격으로 중기 추세선이라 부르며 상승 구간에서 크게 급등 후 여기가 중요합니다. 하락하더라도 60일 이동평균선에서 대개 반등이 나온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사실 50일 이동평균선이냐 60일 이동평균선이냐 정답은 없겠지만 50일 이동평균선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 50일 이동평균선 눌림 후에 다시 대시세를 분출했고요. 요 종목도 마찬가지 엄청난 추세 상승을 보여줬던 여기 부분을 한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 크게 상승해서 50일선 반등, 여기도 마찬가지 50일선 반등, 여기도 마찬가지죠. 50일선에서 횡보한 다음에 장대 양봉 뽑고 나서 50일선 반등입니다. 자, 이 자리가 어느 자리냐? 요 자리에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엄청난 시세 분출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크게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반등이 나오느냐? 50일선 근처에서 반등이 나오고 다시 장대 양봉을 뽑았다. 그러면 거래량이 마르는 음봉 캔들 타점을 노렸다라고 하면 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 큰 시세 상승을 누릴 수 있었다. 또는 50일선 근처에서 반등 나오는 거 보고 50일선 올라탄 다음에 이평선 정배열되는 자리를 잘 노렸다라고 하면 역시나 큰 추세 상승, 큰 수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크게 상승한 이후로 조정이 나와도 50일선 반등력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영준 투자자도 이렇게 말했죠. 대개 반등이 나온다. 60일 이동평균선에서. 하지만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50일선을 사용해도 적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제는 실전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실력 및 수익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점, 관점 설명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다를 수 있으며 각자의 스타일과 판단이 최우선 되어야 하므로 참고 사례 정도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느긋하게 20% 수익, 우량주는 51선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조금 더 긴 시계열로 초반에 어떤 변곡점 구간을 잘 노려서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50일선 눌림 타점 전략도 굉장히 안정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다가 제가 대형 우량주라고 써놨지만 재료가 좋은 종목들 또는 재료가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은요, 50일선에서 반등력이 계속 좋기 때문에 50일선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형 우량주의 경우 50일선까지 눌렸다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50일선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50일선 근처에서 잘 매수하면 대시세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사실 여기도 제가 예시를 써놨는데 현대중공업, 조선 섹터가 앞으로
계속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 50일선에서 계속 반등이 나올 수 있고, 방산 섹터가 앞으로 계속 좋을 거다라고 하면 계속 방산 섹터도 50일선에서 눌림이 나올 수 있고, 또는 어떤 섹터가 뭔가 계속 이어질 거다, 어떤 그런 수혜가 예상된다, 그런 어떤 테마나 재료가 있으면 역시나 50일선에서 계속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5월 15일 날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도 50일선이죠. 50일선에서 해보겠다라고 하시면 50일선 타점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 쪽에서는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50일선에서 계속 반등력이 좋았던 종목이니까 대응을 해볼만 하다라는 거죠. 아니면 캔들 하나 더 보고 종가에 대응을 하던가, 아니면 오늘 대응해서 이 저점 깨지는지 확인하고 대응을 하던가, 아니면 여기서 일단 1차 매수하고 이 밑에 이 가격대에서 2차 매수해서 50일선 깨질 때까지 버티던가, 그런 전략이 현대로템 유효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그때도 현대로템이 51선 근처까지 갔다가 여기에서 반등 캔들 3개, 양봉 캔들 3개 보고 나서 여러분들께 조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51선에서 반등이 나올 때 51선 근처에서 그냥 양봉 캔들, 아래 꼬리 양봉 캔들이 나오면 거기에서 그냥 매수 대응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양봉 캔들 하나, 2개 더 보고 대응하셔도 좋고, 아니면 51선에서 아래 꼬리 양봉에서 1차 매수, 그리고 또 양봉에서 2차 매수, 세 번째 양봉에서 3차 매수,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셔도 좋은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리고 다른 종목들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여기 타점에서 비중을 작게라도 해서 들어가는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었던 종목이고, 자,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대전제죠. 첫 번째가 가격은 추세를 이룬다, 두 번째는 역사는 반복된다, 세 번째는 시장은 모든 것을 반영한다, 이거죠. 어쨌든 가격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거래량 움직임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시장은 모든 것을 반영한다라는 그 의미는, 그 시장이라는 건 결국 가격을 말하는 거거든요. 가격은, 그리고 상승하는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하락하는 가격은 계속 하락한다. 가격은 추세를 이루며 움직인다. 그리고 역사는 반복이 된다. 그래서 천상계 단타 불개미님은 과거 차트 공부가 굉장히 좋은 공부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수급을 확인을 해보면 다른 기관에서는 매도를 하고 있었지만 금융투자 쪽에서는 어쨌든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었다. 외국인도 이렇게 매도를 하고는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가격은 반등하고 있었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모든 것을 반영한다 라는 것을 또 여기에서 엿볼 수 있는 거죠. 자, 물론 이 기법이 100% 기법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여기 제가 써놨던 것처럼 마이너스 7% 손절에 21% 1차 익절로 해서 이후에 수익을 길게 가져간다 라고 했을 때는 승률이 30%만 나와도 이 기법은 수익한 모델로서 적절하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기법도 한번 조금 내가 당장에 어떤 대응이 어렵다라고 하시면, 장중 대응이 어렵다라고 하시면 제가 이렇게 반등 나오는 종목들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니까 50일선, 나는 50일선 기법만 할 거야 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그런 종목이 있으면 계속 대응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수익화 모델을 만들어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장중에 21% 이상의 수익이 났죠. 그러면 내가 7% 손절, 1차 익절 목표가가 21%라고 했을 때 자동 익절도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수익을 계속 길게 가지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신규 상장 종목에서 수급이 붙을 때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종목으로 골랐던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당시에도 손익비 1대3, 손절 2%, 목표 수익률 6% 이렇게 할 수 있었고 1차 익절을 한 다음에 길게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여기 타점에서 지금 계속 물량을 가지고 갔다라고 하면 장중에 28% 그리고 지금 현재 22% 수익 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도 21% 수익이 나면 2차 익절하고 길게 가지고 가던가 아니면 그냥 끝까지 익절 안 하고 가지고 갈 수 있는 전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 매도하느냐?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이 없죠. 지금 신규 상승한 종목이라서 음봉 캔들 하나 나오면 매도하거나 아니면 대량 거래량의 음봉 캔들 위험 신호 이럴 때 매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수익은 넉넉하게 챙겨놨으니까 이제는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런 식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원전 관련 종목들이 단체 상승이 있었습니다. 에너토크 같은 경우에는 점상을 갖고 일진파워가 2등주로 움직이고 있었죠. 3분봉 캔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3분봉 캔들 확인했더니 윗꼬리가 달렸어요. 자, 윗꼬리가 있는 경우에는 10초 정도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게 적절합니다. 최소한 윗꼬리가 나오면 어쨌든 간에 윗꼬리가 나왔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추세가 나오면서 이 윗꼬리를 어쨌든 돌파를 하는 모양새가 나와야 되는데 돌파를 안 하고 바로 음봉 맞고 떨어진다라고 하면 자리도 높기 때문에 이런 타점은 굉장히 또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높은 자리다라고 하면 윗꼬리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3분봉은 어차피 윗꼬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윗꼬리 양봉이다라고 하면 전고점 돌파 캔들이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캔들 완성까지 또 기다리려고 하면 너무 타점을 놓칠 수 있으니 전반적인 섹터가 강하게 상승의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윗꼬리 양봉에서 전고점 돌파하는 그 순간을 잡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제 공개 영상에서 의류 섹터를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부자아빠 정재훈 님이 언급하신 기업 발굴 조건 값으로 조건 검색식을 돌려서 의류 섹터를 추렸고 의류 섹터가 지금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이 자료를 따로 한번 별도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총 9개 종목이었습니다. 신성통상, 영원무역, 영원무역 홀딩스, VT, 호전실업, 그리고 JS 코퍼레이션, 잭시믹스, 감성코퍼레이션, FNF까지 보여드렸죠. 자, 감성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좋은 자리에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월봉 차트로 봤을 때 역사적 고점 라인을 일단은 돌파를 했어요. 지금 매물대 차트를 봐도 여기에 매물대가 많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봉 차트로 봤을 때도 넘어갔죠? 지금 일봉 차트로 봤을 때도 요 자리죠. 요 자리까지 되돌림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요 자리에서 바로 지금 여기가 어떻게 보면 되돌림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씩 대응을 하던가 아니면 거래량이 마르는 음봉 캔들에서도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NF까지고요. 자, 일단 지금 의료 섹터가 전반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체크리스트가 너무 좋아요. 자, 보시면 여기까지가 성장률이고 일단 여기가 절대적인 저평가 수준인데 다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VT도 지금 주가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VT는 성장성이 정말 이 정도면 미친 겁니다. 미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런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서 당연히 상승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계속 어떤 종목을 발굴하고 체크리스트를 만듦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종목은 정말 드물다라는 거죠. 영업무역 홀딩스도 지금 성장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상대적 저평가 수준을 봐도 VT,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또는 상대적으로도 저평가 수준이다. 신성통상도 지금 어느 정도의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고 호전실업 같은 굉장히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도 지금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다. 자, 여기 보시면 린치 지수입니다. 린치 지수가 2만 넘어도 정말 좋은 건데 섹터 전체가 지금 린치 지수가 2가 넘어요. 이거 미친 겁니다. 이것도 정말 처음 봤어요. 처음 보는 현상입니다. 그만큼 성장률이 좋은데 PER은 또 저평가되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배당도 많이 줘요. 영업무역 홀딩스는 배당률이 6.4, 호전실업 5.1입니다. 배당을 많이 준다라는 건 그만큼 현금 흐름이라던가 자금력에 자신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현금 흐름입니다. 여기 보시면 신성통상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 영업무역 홀딩스, VT, 호전실업 같은 경우에는 현금 흐름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만큼 회사가 튼튼하다라는 거죠. 자, 기업 역량입니다. 기업 역량, 보통 이런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 역량이 낮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신성통상도 매출 총이익률 5년 평균 ROE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영업무역 홀딩스도 마찬가지. 아니, 어떻게 5년 평균 ROE가 다 이렇게 높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드는 섹터였습니다. VT 같은 경우에는 5년 평균 ROE가 24%예요. 매출 총이익률이 55고. 야, 이 정도면 정말 우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보면 저평가 수준도 굉장히 다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신성통상, 영업무역 홀딩스, 호전실업까지. 호전실업은 지금 굉장히 저평가된 상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다른 기업에 비해서 성장세가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계속 실적을 뽑아내고 있고 배당도 주고 있고, 그런데 섹터가 상승하면 호전실업 같은 경우에도 덩달아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 기업 JS코퍼레이션, 잭시믹스, 감성코퍼레이션, FNF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다 저평가고요. 성장성 봤을 때도 감성코퍼레이션, 잭시믹스가 의외로 굉장히 성장성이 좋은 종목이었습니다. 상대적 저평가를 봐도 다 저평가 수준이 지금 다 저평가에 되어 있어요. 게다가 JS코퍼레이션, 잭시믹스, 감성코퍼레이션, 린치지수 다 2가 넘죠. 지금 재무 건전성을 봐도 잭시믹스나 감성코퍼레이션 굉장히 재무 건전성도 좋고, 위에 기업들도 VT도 튼튼하죠. 영업무역 홀딩스나 영업무역도 괜찮습니다. 호전실업도 아주 나쁜 편은 아니에요. 아주 우수하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호전실업도 나쁜 편은 아니다. 지금 배당 같은 경우에도 JS코퍼레이션 배당률이 7%입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도 잭시믹스 현금 흐름 괜찮죠? 감성코퍼레이션, FNF까지 보여드렸고, 요게 또 대박입니다. 자, 여기 세 기업 어떤 기업인가요? 잭시믹스, 감성코퍼레이션, FNF입니다. 자, 매출 총이익률하고 5년 평균 ROE가 이 정도 나온다라는 건 이 회사 뭔가 굉장히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또는 어떤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이게 요거죠. 고평가되어 있는 게 보통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고평가되어 있지도 않아요. 게다가 FNF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평가, 지금 JS코퍼레이션은 뭔가 지금 살짝 요 값이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종목들 차트를 또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감성코퍼레이션이 맞아요. 자, 일단 신성통상입니다.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봉상 여기를 횡보를 많이 했고 여기 매물대가 많이 몰려 있어요. 어쨌든 여기가 기회의 어떤 가격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섹터의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서 돌파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일봉 차트로 봐도 지금 정배열되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선 타점 이런 타점을 한번 눌렸을 때 대응을 해볼 만하죠. 아니면 계속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매수 대응하는 것도 괜찮고, 영업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고점 넘어가서 5일선 타면서 계속 상승, 영업무역 홀딩스도 계속 상승. VT 같은 경우는 요 조금 더 시계열을 넓혀서 보면 전고점 돌파까지도 나올 수 있고, 지금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봐도 기관에서는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신성통상 이런 종목들은 조금 소강 상태고, 영업무역도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영업무역 홀딩스, VT까지 보여드렸고요. 호전실업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작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주봉 차트를 보면 지금 여기에 매물대가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박스권으로 계속 움직이다가 돌파가 나오면 이 종목도 날아갈 수 있겠다. 이 박스권 아래에서 매수하셔도 괜찮고 어쨌든 이 종목도 나쁘진 않습니다. 조금 중장기 관점으로 비중을 크게 실을 수는 없겠지만 적절하게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JS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흐름이 나쁘지는 않아요. 변동성이 좀 심하다라는 게 조금 문제입니다. 투신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잭시믹스가 현재 가격대가 나쁘지 않은 가격대입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크게 하락이 나왔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여기 박스권이 유효한 박스권이거든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실적을 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수급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지만 이 종목도 대응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감성코퍼레이션 말씀드렸고, 자, FNF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어쨌든 수급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왜 기억이 나냐면 이날이었어요. 200일 이평선 아래에서 굉장히 큰 거래대금 터뜨리면서 상승세가 나왔다라는 거죠. 보통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 이 캔들이 나름 신뢰도 있는 캔들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쭉 봤습니다. 이 가격을 다 못 넘고 있죠. 그런데 지금 하방이 계속 지켜지고 있었어요. 만약에 여기서 세력이 이탈했다라고 하면 가격은 쭉 빠져야 되는데 계속 이 지점이 지켜지고 여긴 또 저점이 또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지금 거래량 보세요. 여기도 거래량이 살짝 터지면서 올라왔는데 여기는 200일 이평선 아래예요. 다르죠, 성격이. 여기는 200일 이평선을 여기서 올라탔다가 떨어졌는데 여기에서 다시 또 받쳤어요, 누가. 근데 왜 여기서 안 받치고 여기서 받쳤을까요? 이게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 이제 매도세가 적어진 겁니다. 매수세가 더 많아진 거죠. 누군가가 여기서 또 세력이 들어왔고, 그러니까 이 가격까지 내려가질 않는 거예요. 누군가 여기서 바로 또 들어 올렸다. 세력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다. 여기도 지금 거래량이 터지면서 정배열을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초입에도 여러분들이 한번 작은 물량이다 하더라도 대응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5일선 기다려도 괜찮잖아요. 5일선이 깨져도 이 종목은 계속 좀 봐야 된다. 50일 이평선 올라타거나 아니면 51선 근처까지 내려가거나 깨도 이 종목은 좀 계속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그어도 좋고요. 여기까지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던가 아니면 변동성 축소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상방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전 영상도 알차게 준비하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일을 고민해 보시면 그게 바로 미래입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에너지가 흐르는 겁니다. 욕망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애초에 멈출 수도 없습니다. 욕망이란 나의 존재가 좀 더 안정되게 유지되길 바라는 소박한 마음에서, 내가 소멸한 후에도 나의 존재가 잊히지 않기를 바라는 본능에서, 나의 자아가 같은 종의 다른 개체들에게 존중받고 영향력을 가지길 바라는 무한한 욕심에서 뿜어나오는 것이니까요. 우린 결코 욕망하기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욕망은 당위이자 내 존재의 설명이자 나의 욕심이기 때문에 멈출 수 없습니다. 욕망을 하세요. 그 욕망을 하나의 선으로 이으면 나의 생애의 스스로의 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선명한 선을 만드는 작업들이 일상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